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종목 장세가 참 선명하고 순환매도 빠르고 그런 만큼 포트폴리오 정비도 참 중요하겠죠. 이 종목별 전망과 전략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등을 담았고 이 기관 수급을 등에 업은 삼성 SDI 요즘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소식을 알린 실리콘투에는 양 매수가 유입됐고 해운주 강세 속에 대한해운 그리고 HMM도 오늘 베스트 30에 등장했습니다. 한편 삼성 공조 상한가, 조정 중인 유리기판 테마주는 오늘 검색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휴림 로봇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번에 주말이 있기 전에 미국 증시도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고 오늘 밤 이제 미증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결국 이 고금리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4월 2일부터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본격적인 업종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 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3월 말에 과연 연준이 먼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뭐 물가라도 좀 낮아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 인플레까지 굉장히 치솟아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게 됐을 때는 고금리가 한 5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건데 그동안 혁신 업종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 업종들도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틈타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이제 또 공매도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당분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또 로봇도 해당되니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SK의 이제 AI 로봇 사업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유일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슈팅이 나왔죠. 현재 이 SK텔레콤이랑 같이 누구라는 누굽니까? 그 누구가 아니고요. 제품명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 SDK 라이선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휴림 로봇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서비스 로봇으로 통용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 더현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백화점 1층에 무슨 로봇 같은 거 돌아다닌다 이런 거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이라는 이 로봇에서 이 SK 쪽에 누구의 음성인식 기반 AI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SK텔레콤이랑 휴림 로봇이랑 계속해서 시너지를 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주봉상 120선 저항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가격대 한 3,500원 정도를 좀 주의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휴림 로봇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AI 로봇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막 내고 있다? 이런 단계는 또 아니에요. 뭐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막 다이나믹하게 나는 단계는 아닙니다. 매출이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튀기는 시작했는데 일단 좀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사업을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거저거 시도한다 이런 평가도 조금 있기는 하고요. 네. 여전히 아직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도 물론 괜찮겠지만 로봇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뭐 유일로보나 로보티즈
이런 대기업 쪽에서 같이 협업이 진행되고 있고 흑자가 이제 앞으로 가시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휴림 로봇을 통해서 로봇주에 대한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로봇 테마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장기적인 가능성을 보고 매수 찬스로 삼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까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실리콘투입니다. 최근에 한 3, 4분기 사실 화장품 섹터가 사실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뭐 실리콘투야 작년 1분기 실적이 워낙 이제 잘 나오다 보니 물론 그 당시에는 YOY 기준으로 그 컨센보다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그만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레이팅을 하게 되면서 크나큰 상승을 좀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성장세가 둔화되죠. 이제 30% 2배 이상 성장해왔던 산업이 30%, 20%, 10% 심지어 4분기는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북미 쪽의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북미 쪽 매출 비중이 한 4, 5%, 그 유럽이 한 17%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절반 정의 매출 비중 자체가 유럽과 북미 쪽 시장에서 매출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북미 시장에 대한 이제 침투율이 점차적으로 성장세가 다시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왔죠. 이거는 아모레퍼시픽 이제 코스알에스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매출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최근 이제 글래노드 이제 유상증자 이 관련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반등의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채무 상환 조건이 한 500억이고 나머지 한 900억 정도가 이제 공장 증설 아마 자금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글래노드 이제 크레딧이 예전에 올리브영 이제 투자해서 이제 큰 수익을 내고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 플랫폼에서에 대한 이런 사업 펀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 끝난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화장품 세트에 대한 의심은 아직까지 들고는 있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2015년도에 그 당시 이제 중국 그 보따리상이 막 들어와가지고 마스크팩 엄청 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보통 화장품은 섹터 자체가 영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못 갑니다. 워낙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하고 작년에 특히 뭐 선 제품이나 아니면은 색조 화장품이 거의 2년 정도 이제 가까이 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에스티로더나 뭐 엘프 뷰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프로야나 이런 로컬 코스메틱이 저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가격 경쟁을 새롭게 해서 올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티르티르나 이제 스킨천사와 같은 이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아마 작년과 같은 성장률을 좀 둔화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도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주고 이 시장을 이끌어갈 이제 트렌드한 제품이 나와줘야 당연히 실리콘투 실적도 우상향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글래노드 크레딧 관련 이슈는 전 단기 모멘텀이고 결국에는 업황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되느냐가 전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화장품 섹터가 더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고 작년에 워낙 미국 시장의 진입률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성장기에서 살짝 성숙기로 가는 흐름이 아닐까. 물론 추후에 성장기로 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뭐 쿠션이나 다른 제품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트렌드한 제품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실리콘투 살펴봤습니다. 이 화장품 시장의 가격 경쟁이 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숫자가 잘 찍히는 걸 결국은 확인해야 하고요. 글로벌 시장 동향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단기적 상승 흐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저희는 첫 번째 종목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은 휴림 로봇 대신 로봇주 전반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로봇은 뭐 휴림 로봇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대장주 성격의 시총이 좀 높은 순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이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계속해서 밀리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조정이 주는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 앞서 대기업과의 연결고리나 흑자 전환 가시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진 과장님, 실리콘투는요? 화장품은 항상 엔터주가 항상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시장도 트와이스나 이런
가수들이 일본 시장을 개척한 이후에 색조 화장품이 떤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나 일단 실리콘트는 올해 유럽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일단 마케팅이 잘 돼야 그 후속이 따라온다. 그건 엔터 플러스 향후에 이런 마케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도 요즘에 기지개 켜고 있으니까 같이 좀 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줘왔던 대표 대장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주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 타겟 1순위가 이제 또 조선이나 방산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그동안 이제 대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법한 게 저는 삼성중공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주의 1등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거의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HD 현대그룹주라고 평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방산과 같이 엮인 군함이라는 카테고리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을 제일 먼저 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어디서 우리가 1순위로 꼽아야 될까? 저는 이제 LNG 운반선 쪽에서 1등으로 꼽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FLNG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 섹터들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도 많이 갔지만 HD 현대가 조선으로 먼저 많이 가고 그다음에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MRO 사업이나 군함 사업, 뭐 방산까지 엮이면서 많이 올라가 줬는데 사실상 이제 이 에너지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모멘텀으로는 이 삼성중공업이 다른 두 기업에 비해서 시세를 많이 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LNG 공급이랑 수출을 확대하려고 계속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사업가하고 열심히 좀 장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일본 가서 우리 LNG 사야지, 인도 가서 우리 LNG 사야지, 니네 어디서 딴 데서 에너지 사니? 우리한테 사야지. 하면서 이제 은근히 옆구리 찌르면서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야죠. 하면서 이렇게 딜하고 또 트럼프는 인도랑 일본 적극적으로 밀어주죠.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인도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이거는 공론화되어 왔던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이 주식 공부하셨던 분들은 예측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트럼프가 LNG 공급을 계속 늘리고 그걸 이제 수출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고요. 이 정책으로 가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실제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그로 인한 물가 안정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LNG 운반선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FLNG 수요 역시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LNG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삼성중공업이고 그나마 이제 뭐 경쟁할 만한 기업으로서 진짜 이것도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평가받고 있던 게 하필이면 또 중국의 기업 윗슨조선소였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디 기업이죠? 중국 기업이죠. 그럼 이거 지금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배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달에 바로 중국의 윗슨조선소 제재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삼성중공업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딱히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좀 고점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선주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기회로서 트럼프 정권 이후에 좀 수혜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니 다음 뭐 2차 조선주 슈팅도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 눌림목 때는 삼성중공업이나 뭐 더 나아가서는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많이 잡혀있는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이런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오늘 거의 동화구연처럼 삼성중공업이 다음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섹터에서 다음 시세를 내준다면 이 에너지 운반선으로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삼성공조입니다. 네. 뭐 재미없겠죠. 이미 상한가를 가버려가지고. 물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뭐 작년부터 나오긴 했지만은 워낙 이제 이런 발열 이슈가 시장에 계속 부각되어 왔었고 물론 지난 주말에 이제
이제 한국 협력사와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오늘 삼성공조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원래는 이제 자동차 관련 이제 냉난방 공조 사업을 하는 이제 업체인데 물론 삼성그룹과 연관 없습니다. 연관은 없긴 하지만은 일단 결국에는 지금 물론 사실 이 시장이 크지는 않아요. 올해 기준으로 해봤자 이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5조 정도 되는 이제 시장인데 물론 이제 스페인의 이제 서브만한 회사가 이제 글로벌 1위 이제 액침 냉각이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 회사를 제치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와 협력을 한다는 만큼 결국에는 물론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루머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강하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강한 회사가 나왔던 게 메타였고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작년에 굉장히 제일 많은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스탠스 변화는 물론 오늘 아까 제프리스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불식을 이제 다시 해소된 상황이 있는 상황인 만큼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봤을 때 과연 이 삼성공조가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느냐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적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블랙일뿐만 아니라 추후에 나올 루빈이나 새로운 이런 AI 관련 이슈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액침 냉각 이슈들은 계속 꾸준히 좀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삼성공조 만나봤는데요. 뭐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삼성공조가 갈 수 있느냐? 우선은 이 26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이벤트도 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과장님, 삼성공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 공조해서 삼성그룹처럼 열심히 올라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엔비디아와 함께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삼성중공업 한마디는요? 네, 좋은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주의해야 될 만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지금 조선 기업들의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는 우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어찌 보면 좀 저가 물량으로 쓰고 있던 걸 조금 더 비싸게 써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물량이 부족하진 않아요. 풀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조선가에다가 가격을 좀 전가할 수 있다. 그래도 수요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삼성중공업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마지막 종목 뭘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제가 정말 예전에 많이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HMM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던 종목이 두 종목 정도로 이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가 대한항공이고 하나가 HMM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항공운임이고 하나는 이제 해상운임이죠. 그래서 이제 운임 관련된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사실상 공급 쇼크로 인한 운임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수요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회복을 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 HMN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정말 몇 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제대로 된 슈팅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뭐 그렇게 막 잘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향후 흐름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 선사랑 이제 제조 선박에다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벤트가 간밤에 또 나와주기도 했죠. 네. 그래서 한국 조선과 해운업계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철강에서도 비슷하게 접목이 됐던 거죠. 중국을 밀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운업종 HMM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SK해운 사업부 인수 가능성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어요. 이제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뭐 제대로 성과가 이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이 나오는 단계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불경기에 외형 확장을 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한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이제 아시아나랑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MM 역시도 외형 확장이 될 것인지 주목해 보는 게 좋겠고요. 중국 최대 해운업체 코스코가 이제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은 뭐 철강뿐만 아니라 해운, 조선도 계속 밀어내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이제 화랑을 끼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해운 쪽까지 계속 낙수 효과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대서양 통해서 유럽, 미주 연결하는 새 노선도 이제 HMM이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7년 만인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다시 또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행 노선도 이제 확장이 되고 중국이 하고 있던 물량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들어요. 이제 인도양 쪽으로 우회한다라든지 우회라고 하긴 그런데 그쪽을 통해서 가는 이제 물량들도 물류 유통 쪽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은 HMM 쪽의 사업 확장 국면이 훨씬 더 좀 커질 수 있겠다.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이 HMM을 둘러싼 시장 환경 그리고 향후에 외형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HMM입니다. 네. 일단 해운사는 일단 중고성가 지수를 조금 아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통 전 세계 1위 해운업체가 머스크고 스위스의 이제 MSC죠. 이 두 회사가 이제 중국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 선주사들 이 두 기준이 좀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해운사들이 만약에 북미 쪽에 들어가는 입항하는 선박들을 과연 이제 수주를 맡겼던 이제 그 물량들을 아직 미건조된 물량들이 취소할지 여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계약을 할 때 보통 10% 정도 있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중국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5%, 전체 금액의 5%밖에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미 늦은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 선주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야, 지금 너네한테 지금 건조 맡기면 몇 년 뒤에 나오냐? 지금 28년까지 수주자금 꽉 차 있습니다. 그럼 29년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입장에서는 중고성가 가격이 빨리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선주사들이 지금 당장에 배가 필요한데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배가 지금 중국 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매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배를 어디서 구해야 되냐? 당연히 해운사들한테 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비중으로 지금 북미 입항하고 있는 북미 입항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HMM이 30%에서 40%, 흥화해운이 5%, 그리고 페노션이 한 10%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은 아까 제가 앞에서 봤다시피 지금 중고성가가 한 175에서 178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189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고성가가 오히려 신조선가 지수를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HMM 같은 회사들은 기존에 있는 중고선을 선박을 팔 가능성이 있죠. 그게 결국 수익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런 선주사들이 얼라이언스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런 동맹 이제 해운사들 간에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건 중국 선박과의 관련된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부터 HMM 관련된 리포트들이 아마 시장에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도 역시 HMM 살펴봤습니다. 수익성 확대 가능한 포인트도 짚어주셨고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HMM 한마디 정리해볼게요. 먼저 대표님. 네, HMM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긴 호흡 강조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은요? 일단은 다음 달 양해에서 물론 이제 GDP의 5% 이상 경제 성장 전망률을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운임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고성가의 가격 상승이 HMM의 좀 미래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양회도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